막상 표결에 들어가니까 네. 소신 발언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사실은 전부 찬성을 하였습니다. 소신을 지킨 의원들은 한두 명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이러니 민주당이 독재당이라는 얘기밖에 안 듣겠어요? 좀 궁금한 게 이 박병석 국회의장 뭐 본인이 의회주의자 얘기하셨는데 예. 요번에 보면 일방적으로 여당 편 들었어요. 물론 이 국민의힘이 한번 합의해 줬다는 그 잘못 한 번 갖고 그걸 핑계 삼아서 밀어붙였는데 근데 사실 과정을 보면 온갖 꼼수 무리수 다 동원해 갖고 국회 선진화법을 아주 무력화시켰는데 아니 국회의장이란 분이 이런 꼼수에 앞장서면 되는 겁니까 이거?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우리도 이 상원과 하원을 나눠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사실은 그 어떤 의회의 그 부족함을 메우기 위한 게 뭐 선진화법이랑 이런 게 추진됐던 것인데 타협하라고 만든 거잖아요. 예, 이런 게 오늘 전혀 작동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아니, 국회의장이 어떻게 국회 회기를 이틀씩 3일씩 꼼수로 나눕니까 이거? 그래서 그 국민의힘의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박병석 의장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초선 의원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었죠. 뭐 그런데 뭐 삿대질했다고 또 거꾸로 하던데 삿대질 아니었지 않았어요? 예, 그 배현진 의원의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돌려보니까요. 네. 삿대질은 아니었고 이렇게 한 거죠. 예, 이렇게 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게 나왔습니다. 예, 오죽했으면 그런 욕을 먹겠어요. 예. 근데 이 박병석 의장 이분 혹시 사실 국회의장 하고 나면 국회의원 더 이상 안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당적도 없애고 중립적으로 하라고 타협하라고 만들어준 게 국회의장 그 제도인데 예. 이분은 도대체 국회의장이 왜 무슨 욕심이 있나요? 그 사실은 국회의장 밑에 그 부의장이 2명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야 1명씩 나눠 있는데 그 국회의장은 뭐 분명 이제 본인이 그 출신의 당이 있지만 최대한 중립을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서 그 정말로 좀 그 비판을 많이 그 받고 있고요. 네. 그 정말로 이 국회의장 끝으로 뭐 다른 뭐 일이 과연 뭐 있는 것도 아닌데 다른 어떤 그 욕심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에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의장 하고 나서 총리로 갔어요. 예. 입법부 수장이 무슨 총리입니까? 매우 이례적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분도 그런 욕심이 있냐? 두 번째, 국회의장 연임하고 싶어 한다. 뭡니까? 그 뭐 예단할 수는 없지만은 그 말씀하셨듯이 정세균 전 국회의장도 사실은 의장 뒤에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라고 봤지만은 그 예견을 다 깨고 네. 국무총리로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정말로 뭐 박병석 의장 또한 뭐 어디로 갈지 사실은 뭐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자기 자리 욕심 때문에 지금 국회의장 연임 얘기가 나와요. 그 이 양반이 또 그런 자기 욕심 때문에 연임하려면 민주당에서 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걸 지금 욕심 부리고 있나 이런 얘기까지 들리는데 정말 좀 한심한 노릇입니다. 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뭐 민주당이 어쨌든 현재 그 의석을 압도적으로 그 다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뭐 관측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국회의원 한 분이 뭐 부상 입어서 실려가기도 했는데 예. 의장실 직원이 뭐 정강이를 걷어찼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진상이 뭔가요? 정말 그 토요일에 아수라장이었는데요. 네. 그 국민의힘 그 양금희 그 의원입니다. 네. 그 여성인데 네. 그 이 발목 부분에 네. 그 부상을 입어서 네. 정말 국회에 그 구급대원들이 출동을 하는 정말로 뭐 참 웃어야 될지 뭐 안타까워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그런 일까지 벌어졌고 사실은 그 양금희 의원뿐만 아니라 뭐 허은하 네. 그 의원 국민의힘의 네. 이분도 여성인데 네. 그 뭐 저 사진을 봤습니다. 여기 네. 빨갛게 부어오른 아. 그 사진이 있어서 사실 몇몇 그 의원들이 뭐 여야 뭐 조금씩 그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 네. 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국회 선진화법이 이런 거 잊지 말라고 만든 건데 그걸 무시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네. 드네요.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원래 이 검수완박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된다고 반대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소신파 의원들이 꽤 있었어요. 예. 근데 이분들 다 찬성했다면서요. 아, 정말 좀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다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일부에서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뭐 민주당의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소신 목소리를 꾸준하게 반대 뭐 그거 검사 출신으로서 그러니까요. 꾸준하게 내왔습니다. 문자 메시지까지 돌리고 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 막상 표결에 들어가니까 네.
그렇게 소신 발언했던 모든 그 민주당 의원들이 물론 이제 그 양양자 의원은 이제 거긴 무소속이니까. 무소속이지만은 네. 사실은 전부 이 찬성을 하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상민 의원님, 우리 여기까지 나와서 반대하셨어요. 예? 그다음에 뭐죠? 여러 명이 있었어요. 사실 이러면 안 된다고 했던 분들이 예. 박용진 의원도 그렇고 그분들 소신 어디 갔습니까, 도대체? 그래서 사실은 이게 금태섭 그 효과다, 금태섭 아하. 학습 효과다 이런 그 말까지 나오는데요. 그 금태섭 그 전 민주당 의원이 소신 발언을 했다가 사실상 뭐 자의반 그렇죠. 타의반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엄청난 그 쉽게 말하면 양념 폭탄을 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민주당 의원들에서도 이게 소신 발언이라는 게 그 결과적으로 나의 정치적 생명을 끊는 게 아닌가라는 아. 그 뭐 걱정, 그 두려움 아. 같은 게 있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결과적으로 소신을 지키지 못한 것이 아니냐라는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그러니까 겁니다. 소신 목소리, 딴 목소리 내면 배신자로 찍어내니까 그것 때문에 못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신을 지킨 의원들은 한두 명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이러니 민주당이 독재당이라는 얘기밖에 안 듣겠어요? 586 운동권들이 자기들하고 다른 목소리 내면 용서하지 않는다. 예. 이게 무슨 586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이 뭐 있답니까 이게? 사실은 이 170여 명의 그 의원들이 의견이 이 정말로 그러니까 이 검수완박이라는 건 아주 극명하게 갈리는 것인데 네. 이런 거에 대해서 170여 명이 하나의 의견 그리고 네. 어떤 이견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네. 것은 사실은 뭐 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보기 어려운 민주당 모습입니다. 간판 내려야 될 것 같아요. 반민주당이지 이게 무슨 민주당입니까? 그냥 자기들 왈패지 이런 게. 네, 그래서 네? 하여튼 이 야권에서는 그 이게 정말 뭐 민주당에서 민주주의가 빠졌다. 그렇죠. 뭐 정의당에서 정의가 빠졌다. 그렇죠. 정의당 이런 얘기로 얘기가 가보죠. 나옵니다. 이 정의당 말이에요. 애초에는 뭐 검수완박 반대 이건 뭐 명분도 없고 뭐 안 된다고 하더니 이 사람들 그대로 다 따라와서 6명 다 찬성했죠. 그 사실은 지난 그 대통령 선거 때 네. 그 심상정 그 정의당 후보가 네. 그 낮은 지지율에 대해서 그 잠적을 하고 나서 다시 나온 뒤에 환골탈퇴하겠다. 그러니까요. 정의당 다운 모습을 보이겠다라고 했는데 이중대 돼버렸잖아요. 다시. 그 사실은 이중대에 대한 것을 다치는 안 하겠다 한 건데 사실 이번에 보면은 다시 이중대로 전락한 것이다라는 네. 비판이 나와서 참 정의당을 지지하던 진중권 교수도 굉장히 의아해하고 실망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원이잖아요. 그분이. 맞습니다. 예. 정의당 그냥 간판 내리라 그랬잖아요. 정의도 없는 정의당이 무슨 정의당이냐. 네. 아, 이 정의당 정말 실망스러워요. 그 뭐 자기들 소위 뭐 현안 때마다 잘난 척은 다 하고 옳은 소리 다 할 것 같더니 실제로 보니까 아니에요. 그 참 그 아마 그 정의당 내에서도 우리가 이러면은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최소한 분명히 있었을 텐데. 한두 명이라도 그러면 예. 기권이라도 하든가 반대라도 했어야죠. 소신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뭐 조정훈 그 의원이라든가 시대전환. 예, 시대전환. 그리고 양양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그 기권을 하거나 반대 의견을 네. 했는데 이제 정의당 의원들은 그냥 전원이 그러니까요. 검수완박에 찬성을 하는 참 이것도 참 그 논란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겉다르고 속다르다고 정말 이분들 믿을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의당 당세가 저렇게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 있는 사람들이 정의당을 찍을 수 있어야 되는데 못 찍잖아요. 결국 저렇게 되면. 이번 그 정의당의 결정도 앞으로 이 당의 운명에 영향을 줄 것이다. 네. 그런 예견이 나옵니다. 지금 뭐 시민단체 법조계 모든 데서 다 반대를 하고 이게 위헌적이다. 예. 그리고 오히려 그 서민들의 수사받을 권리, 음. 보호받을 권리를 박탈한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위헌 뭐 청구 소송도 낸다 그러고 뭐 이런저런 움직임인데 지금 어떨 것 같습니까? 그 지금 검찰, 법무부에서 그 이 움직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아직은 이 검수완박이 그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뭐 공포가 되지 않은 상황인데 네. 만약에 이게 공포가 된다, 네. 이제 시행이 된다고 한다면은 뭐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이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하겠다. 네. 네, 이제 근데 지금 보니까는 이 검찰만으로는 이
자격이 청구할 자격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봐서 법무부랑 같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5월 10일 이후에는 법무부가 이제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가 그렇죠. 되지 않습니까? 윤석열 법무부가 되죠. 법무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 부처이기 때문에 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할 자격이 검찰보다는 더 명분이 더 있기 있다. 때문에 아하. 공동으로 아마 이름을 넣어서 네. 예, 이의 제기가 이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지금 국제적 이슈가 됐어요. OECD까지 나서고 해서 예. 세상에 무슨 검찰한테 수사권을 네. 박탈하는 나라가 어딨냐. 예, 매우 이례적이죠. 그렇죠. OECD 뭐 국가 뭐 전체 중에 거의 한 80% 이상이 다 수사권을 갖고 있는데 예. 이게 국제적으로 좀 창피한 일이다 이런 지적이 많아요. 사실은 그 대한민국이 이제 민주주의 국가가 됐고 사실 뭐 부패 문제에 대해서 이 그 국제기구로부터 지적을 받을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는데 네. 약간 이제 뭐 태행적이다 이런 얘기까지는 좀 부끄럽다. 네.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뭐 제3세계 어느 나라도 아니고 네. 어떻게 이렇게 됐냐라는 말이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OECD 그 국제기구에서 우리나라에게 그 서한을 보냈습니다. 네. 이 공식적인 서한을 보내서 이 검수완박법이 이제 통과된다고 들었는데 이것이 통과되면은 부패 수사에 대한 그 수사력이 약화가 될 것이 뻔하다. 네. 우려된다. 네. 제거해라. 좀 더 수구의 과정을 거쳐서 뭐 국민 그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처리하는 것이 올바른 것으로 판단이 된다. 네.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동을 건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게 이 검수완박법이 되면 지금 안 그래도 경찰 수사가 엄청나게 지연되고 있어요. 네. 이 검경 수사권 조정한 지 이제 1년이 좀 넘었는데 예. 계속 지연이 돼서 사실 변호사들 얘기 들어보면 수사가 제대로 안 돼서 아니, 언제 고소 고발했는데 아직도 수사 중이냐 예. 이런 상황이 되게 많은데 이러면 결국은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이 계속 피해를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지적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게 경찰공화국이 된다. 우리나라가 무슨 중국 공안이냐. 경찰이 모든 권한을 다 그러니까 정보부터 시작해서 뭐 집회 그다음에 교통 그다음에 수사 뭐 모든 게 다 경찰이 가져가요 이게 예, 예. 이 지금 이러다 정말 공룡 경찰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두 가지 우려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왜냐하면은 이 문재인 정부 하에서 그 국가정보원의 그 국내 그 정보 활동 그 권한도 네. 사실은 그 폐지가 되고 경찰이 그 역할을 지금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정보의 권한 그리고 이제는 심지어 검찰이 갖고 있던 수사권까지도 경찰에게 집중이 되는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정말 정말 중국의 공안과 크게 다르지 않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 전에 검찰과 경찰이 서로 경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네. 감시도 하고 네. 경찰이 못하면 검찰이 잡고 네. 검사들이 뭐 예를 들면 뭐 사소한 것들 뭐 음주운전 한다든가 네. 뭐 하면은 또 경찰이 거기에 대해서 직접 검사에 대해서 견제를 하고 네. 있는데 지금은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경찰이 못 밝혀냈던 거를 검찰이 뭐 그동안 수사지휘권 또는 예. 아니 보안 수사를 통해서 새로 밝혀낸 것도 원래 되게 많아요. 예. 근데 그건 바람직한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예. 무슨 뭐 너하고 나하고 싸우자는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예. 그 범죄 피해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보호를 해야 됩니까? 근데 예. 그런 기능들이 사라질까 봐 저도 상당히 걱정이 돼요, 지금 보면은. 예. 그리고 너무 한쪽이 비대해지면 나중에 부작용이 곧 생기거든요. 예. 검찰공화국이라고 했지만 지금 경찰공화국이 되면 그 경찰은 누가 지금 도대체 견제할 겁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경찰이 지금 이런 그 검수완박 논란이 되기 전에도 경찰이 잘하는 게 있었지만은 또 이 비판받는 그 영역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그거에 대한 해결책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네. 또 다른 짐이 하나 더 얹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좀 더 좀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네. 이 보완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그래서 이제 국민투표 얘기가 나와요. 예.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에서는 국민투표 하겠다 했는데 이게 찬성 여론은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예. 다만 현실적으로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 예.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결국 민주당이 법 개정 안 해주면 힘들다. 뭐 이런 예.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이 국민 투표라는 것은 사실은 그 국민에게 뭐 어떻게 보면 직접 민주주의하고 굉장히 그 밀접한 그 제도인데요. 그 국민 투표법을 통해서 이 검수완박의 찬반을 가르고 그 결과를 보고 추진을 하자. 네. 이렇게 해서 그 국민의힘과 뭐 그 윤석열 당선인 측 일부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요. 하나의 대안으로서. 그리고 네. 법 쪽에서도 나온 것인데 이 국민투표법이 사실은 그 2014년도에 헌법에서 그 일부 조항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왔고 그렇죠. 한 2년 뒤에 그 관련 법 개정이 되지 않아서 네. 사실은 그 조항이 이제 실효성이 상실이 되었습니다. 네네네. 이제 그 이유로 인해서 이 국민투표법을 이번에 실시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네. 하지만 그 헌법 학자들 사이에서는 그렇지 않다. 네. 가능하다. 왜냐면은 일부 조항이 있지만 국민 그 투표권이라는 그 제도는 분명히 지금 헌법에 명시되어 네. 있기 때문에 이 사소한 것 때문에 이 큰 것을 놓칠 수 없다.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다른 제도를 준용해서 다른 네. 조항을 준용해서 추진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네. 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죠. 분명히 할 수 있으려면 법 개정이 되면 더 수월하게 될 수 있는데 근데 민주당이 민주당이 과연 거기에 해주겠어요, 동의를 해줄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문이죠. 네. 네. 민주당은 자기들이 원하는 법안만 통과시키지 남이 원하는 법안 절대 안 해줘요. 이분들은 사실은 뭐 독불장군이에요. 그 국민투표법 요 조항 부분을 개정하자는 것도 그 문재인 정부에서 그 민주당에 먼저 적극적으로 그러니까요. 나섰던 것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작 해야 될 일은 헌법 불합치로 나서면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지금 엉뚱한 법안만 자기들 마음대로 통과시키겠다 저러고 있는데 어쨌든 재외 국민들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어떤 현실적인 조치만 있으면 사실 하려면 할 수도 있긴 할 것 같긴 한데 예. 다만 시간이 너무 급박해요. 네. 재외 국민 투표하려면 그 준비가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예. 자 이게 지금 지금 또 다른 초미의 관심 다는 지방선거인데 예. 지금 뭐 지방선거 이제 뭐 한 달도 안 남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다음 달 1일이면 하는데 예. 이 지방선거의 이 검수한 박, 이 국회 상황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그 정말 이 지방선거는 이 윤석열 당선인 그리고 그 민주당에게 앞으로의 그 정치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큰 이벤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정말로 그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 지방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이 윤석열 당선인의 국정 운영에 탄력이 붙을 수도 있고 네,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민주당으로서는 이게 대선에서는 0.74%로 간발의 차이로 졌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큰 몫을 낼 수 있지만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패한다면 물론 네. 이제 어떻게 패한다는 거는 기준이 다르겠지만 네. 뭐 경기도에서 패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뭐 이렇게 검수완박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서 또 이제 뭐 반성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올 수도 있죠.